가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어딘가 마음 깊은 곳을 두드리는 날. 잘 살았다고 말하기엔 뭔가 부족했고 고생만 한 것 같다고 말하기엔 또 너무 많은 걸 누린 것 같은 기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60대가 되면 인생이 편안해질 거라고,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는 나만 생각하며 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불현듯 올라오는 이게 다 무슨 의미였을까? 라는 질문이 자꾸만 삶을 뒤돌아보게 만들지요. 그렇게 많은 책임을 지고 달려왔고, 가정을 위해, 남을 위해, 때로는 가족이 아닌 사람까지도 위해 참 많은 걸 내어주며 살아오신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지요. 그 중에서도 1960년생 쥐띠 경자년 겨울에 태어난 그대는 언제나 성실과 의리라는 두 단어로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어난 해의 기운이 경금, 즉 단단한 쇠의 기운을 담고 있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리고 따뜻한 성정을 지녔지요. 그런데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란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사람은 타고난 팔자도 있지만 살아가며 바뀌는 운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가 고단했다면 이제는 그 대가를 조금씩 받아야 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 진짜로 노년기에 복을 받는지를 감성적인 흐름 속에서 조심스럽게 풀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삶이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럼에도 이 영상에 닿으셨다면 그건 분명 운명의 신이 당신에게 작은 힌트를 주기 위해 이끌어준 것일지 모릅니다. 자, 이제부터 조용히 마음을 열고 우리 함께 당신의 사주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단함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기대해도 되는지를 한 걸음씩 함께 풀어가 보시죠. 나는 왜 늘 남들보다 한 걸음 늦게 기회가 오는 걸까? 왜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늘 무언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그건 단지 기분 탓이나 지나친 겸손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경자생, 즉 1960년생 쥐띠의 사주 구조 속에 담긴 기운이 그런 성향과 흐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1960년은 경자년입니다. 하늘의 기운은 경이고 땅의 기운은 자입니다. 경은 강한 금, 즉 날카롭고 단단한 쇠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내심, 추진력, 책임감을 뜻하며 세상 일에 있어 주도적이며 나서서 해결하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자는 물, 특히 차가운 겨울물을 뜻합니다. 지혜와 직관, 감정의 깊이, 감성적인 성향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냉철함, 감추는 힘, 침묵 속 깊은 계산을 상징합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 형성된 것이 바로 경자생, 즉 단단한 금이 깊은 물 위에 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겉으로는 단단하고 강인해 보입니다. 남의 도움 없이도 인생을 묵묵히 헤쳐나가는 강인한 인상. 그러나 내면은 누구보다 예민하고 감성적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 가족의 표정 하나에 쉽게 상처받고 조용히 속으로 사귀면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꾹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들에게 의지하기보단 남이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책임감이 강해서 늘 뭔가를 이끌고 해결하고 대신 짊어져야 했지요. 이렇듯 1960년생 쥐띠의 삶은 겉과 속이 다른 고요한 강물 아래 숨은 뜨거운 물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경자일주는 늦게 피는 꽃에 비유되곤 합니다. 젊은 시절엔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가 반복됩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느리게 올라가는 재물의 흐름, 그리고 늘 어깨에 얹힌 책임이라는 무게. 하지만 중년을 넘어서며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재물과 인연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1960년생들은
50대 후반 60대 초반부터 좋은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병술대운. 이 대운은 경자생에게 화가 들어오며 금기운을 단련하고 술토가 자수와 합을 이루어 복을 여는 흐름을 형성합니다. 즉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인생 후반부에 빛이 나는 사주, 그게 바로 1960년생 쥐띠의 큰 특징입니다. 쥐띠는 본래 정보의 동물, 그리고 생존 본능이 뛰어난 동물로 비유되며 사주적으로도 매우 머리가 빠르고 상황 판단에 능한 성향을 지닙니다. 경자생 또한 머릿속 계산이 빠르고 상대의 눈치를 빨리 채며 남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말로 풀어내는데 서툰 성향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오해를 사거나 괜히 싸늘해 보여서 다가가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합니다. 말년으로 갈수록 이전에는 복잡했던 인간관계가 차츰 정리되며 정말 남을 사람만 곁에 남는 운이 찾아오는 것이 쥐띠의 특징입니다. 경자생은 자식과의 인연이 얕지 않지만 때로는 거리가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금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이며 자수의 기운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쌓아두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식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해 가까이 있지만 먼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년에 자식과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 이 말은 중년까지는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반기로 갈수록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게 되는 흐름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경자생에게도 이 흐름이 뚜렷합니다. 특히 60대 중반을 넘기면서 자식이 다시 부모 곁으로 돌아오며 의지하게 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나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될까? 입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괜찮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자생은 끝이 좋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대운 흐름이 실제로 후반기에 복을 불러들이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2028년부터 시작되는 정해대운도 경자생에게 좋은 흐름입니다. 따뜻한 불의 기운이 금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해수는 자수와 힘을 합쳐 더 큰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즉 인생의 마지막 20년이 매우 중요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1960년생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까지 고단했을지라도 그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결실이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열매는 처음에 달지 않지만 잘 익으면 누구보다 풍성한 단맛을 내듯이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복이 들어오는 시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반짝 성공을 맛보지만 그 후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수없이 실패하다가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게 되는 사람도 있죠. 명리학에서는 이를 대운의 흐름, 그리고 사주의 구조를 통해 설명합니다. 사주는 태어난 순간의 천지 기운이고 대운은 10년 단위로 찾아오는 삶의 환경 변화입니다. 지금부터는 1960년생 쥐띠 중에서도 말년운이 더 밝아지는 사주는 어떤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말년복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사주 내 식신 또는 재성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왜일까요? 식신은 먹고 사는 운이자 자식, 여유, 편안함, 말년의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이 기운이 강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입에 걱정이 없고 주변에 사람이 따릅니다. 재성은 말 그대로 재물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재성이 발현되지 않더라도 말년에 재성의 기운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금전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주 원국에 있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늦게 피는 복을 누리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경자생에게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대운은 정의 대운입니다. 정화는 부드러운 불, 즉 양초처럼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는 불의 기운입니다. 이 불은 경금의 차가운 쇠를 다듬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즉 젊을 때 강하고 차가웠던 성정이 말년으로 가면서 훨씬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수는 자수와 같은 물의 기운인데 해자합을 이루면서 깊은 지혜와 자시군, 감성의 흐름이 커지는 시기를 암시합니다. 이 대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경자생에게 사람, 돈, 여유, 마음의 평화가 조용히 찾아오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1960년생 중에서도 사주의 인성이 너무 많았던 분들, 즉 문서, 공부, 책임, 희생을 의미하는 기운이 강했던 분들은 젊을 때 끊임없이 남을 위해 살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 키우고 회사에서는 뒤치다꺼리를 맡고 정작 본인은 늘 뒷전이었던 산후. 이런 분들에게는 재성이나 식상이 들어오는 말년 대운이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었다면 앞으로는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아도 괜찮은 내 삶을 되찾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일지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입니다. 일지는 나의 내면, 배우자, 그리고 말년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1960년생의 경우 일지가 자수인 사람이라면 이것이 본연의 쥐띠 기운과도 잘 맞아 말년으로 갈수록 더 강한 수기운을 받게 됩니다. 물은 명리학에서 지혜, 흐름, 감정, 생명력, 을 상징하며 말년의 지혜와 통찰력, 인맥을 통해 돈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직접 몸을 써서 버는 돈이 아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쌓아온 평판, 말 한마디, 경험 하나에서 재물이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이런 사람은 퇴직 후 더 잘 되는 운을 지녔다고 봅니다. 사주에는 귀인이라는 특수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을귀인은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조력자, 기회를 의미하며 문창귀인은 말년의 명예, 사람들의 인정, 좋은 평판을 뜻합니다. 경자생 중에서도 이 두 귀인이 사주에 들어있는 분은 말년에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 들고 나서 갑자기 좋은 인연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게 재산을 물려받거나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뜻밖의 제안을 해서 재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귀인의 기운은 젊을 때는 잠잠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 경자생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한편 모든 사람이 말년운이 밝은 건 아닙니다. 경자생 중에서도 아직 흐름이 막혀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주 구조일 수 있습니다. 사주 내 관성이 과다한 경우, 규칙, 법, 책임, 억압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스스로도 자유롭지 못하고 주변의 압박이 계속됨, 비견겁제가 많은 경우, 경쟁, 다툼, 돈 나가는 일, 가족 간 갈등이 반복되는 구조, 편인 편관이 강한 사주, 외로움, 고독, 스스로 삶을 짓누르는 성향으로 인해 말년에도 편하지 못한 흐름. 하지만 명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운의 흐름은 바뀔 수 있고 행동이 바뀌면 사주의 의미도 변화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1960년생 쥐띠가 말년운을 더욱 밝히기 위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며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지금부터 함께 조금씩 생활 속에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운이란 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내가 준비된 상태로 그것을 맞이하는 태도다. 많은 이들이 사주 명리학을 운명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명리는 운을 읽고 준비하는 도구일 뿐 그 흐름을 살리는 건 결국 내 선택, 내 실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60년생 경자생 쥐띠가 앞으로 맞이할 말년운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과 마음가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비워야 들어온다 관계 정리와 감정 정리. 60대는 단순한 나이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평생을 위해줬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가족, 늘 비교만 하며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들. 이제는 그런 인연들에서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경자생은 본래 책임감이 강해 남의 짐까지 대신 들어주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이 책임은 자신을 무겁게 누르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정리의 시기를 강조합니다. 지나간 인연, 반복되는 상처, 감정의 찌꺼기를 한 번쯤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아침 종이 한 장에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을 적고 찢어보세요. 고마웠던 사람에게는 짧은 문자라도 고맙다고 전해보세요. 더 이상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모임이라면 미련 없이 떠나보는 용기를 내보세요. 비움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준비입니다. 둘째, 뿌리는 지금부터 내 몸과 내 시간 지키기. 말년운을 밝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경자생은 금기운이 강한 사람들로 폐, 대장, 관절, 피부 등 건조함과 냉기로 인한 질환에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수의 기운이 있는 만큼 신장, 방광, 혈액순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생활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기. 찬 기운을 눌러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보다는 오전 9시 이후 활동 시작하기. 찬 공기에 약한 체질을 보호해줍니다. 걷기 명상. 쥐띠는 생각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편인데 걷는 동안 마음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기혈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말년에는 몸이 곧 운이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따르고 마음이 편해야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보여야 복이 들어옵니다. 셋째, 새로운 나로 바뀌는 사소한 시도들. 말년이 밝아지는 사주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시도하는 용기를 냈다는 점입니다. 요가, 뜨개질, 정원 가꾸기 같은 작은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이나 사진 정리를 배우는 사람들. 유튜브로 자신만의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자생은 머리가 좋고 흡수력이 빠르며 분석력이 뛰어난 사주입니다. 다만 시작이 늦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잘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남을 위한 시기가 아니라 내 재미와 만족을 위한 시기니까요. 내가 뭐 이런 걸 해? 보다는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작은 도전을 해보세요. 이 작은 도전이 운의 방향을 틀어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재물의 흐름은 작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경자생은 남에게 잘 베푸는 기운이 강하지만 정작 본인을 위한 지출에는 인색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크게 벌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이는 돈이 진짜 말년복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몇 가지 생활 속 재물운 실천 팁. 동전 저금통 만들기. 작지만 꾸준히 쌓이는 습관은 돈의 기운을 부릅니다. 필요 없는 물건 중고로 팔기. 공간도 비워지고 돈도 들어오는 일석이조. 작은 이자라도 챙기는 습관. 적금, CMA, 저축보험 등에서 이자 흐름을 경험하세요. 물건 사기 전 하루만 참아보기.
즉흥 소비를 줄이는 훈련으로 말년에도 불안 없는 소비 습관을 만듭니다. 돈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을 쓸 때 기분이 나빠지면 운도 거기서 막히는 법입니다. 이제는 내가 벌고 쓰는 돈이 나를 위한 따뜻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바꿔보세요. 다섯째, 말의 기운을 바꾸면 복이 들어옵니다. 명리학에서는 언어도 운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항상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늘 힘들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그 말이 자신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잠시 쉬는 시간일 뿐이야. 내가 나를 잘 돌봐줘야 해. 이런 말들을 꾸준히 되뇌는 사람은 실제로 삶의 태도와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이 모이며 기회가 찾아오는 흐름이 생깁니다. 경자생은 언어의 기운을 강하게 받는 띠입니다. 말을 따뜻하게 하면 주변도 따뜻해지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기회도 그만큼 열린다는 뜻입니다. 말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를 안아주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한 말이 아닌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그 말들이 당신의 복을 부르고 당신의 삶을 다시 따뜻하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해질 무렵 아주 조용한 시골길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서늘한 바람 사이로 마치 오래된 기억이 스며나오듯 잊고 있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고 가슴 한쪽이 시큰해지는 그 느낌. 삶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어릴 땐 세상이 너무 커서 겁이 나고 젊을 땐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중년이 되면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외로운지 누군가에게 말 못할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요. 당신은 그런 시기를 정말 묵묵히 잘 지나오신 분입니다. 1960년생 경자생.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단단한 금의 기운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남에게는 강해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누구보다 자신을 다그치며 살아온 사람이죠. 나는 부모로서 부족한 건 아닐까? 이 나이 먹고 이 정도면 너무 초라한 건 아닐까? 그래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살았으면 다행인 거겠지.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 한켠이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 그게 지금의 당신이 느끼는 말년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자생은 말년의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고생 끝에 웃는 얼굴, 가장 마지막 계절에 가장 따뜻한 햇살이 내리는 운. 수많은 영상들 중 당신은 우연처럼 이 영상에 닿았고 지금 이 긴 이야기까지 조용히 들어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기운이 지금 무언가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명리는 결국 준비된 사람에게 복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당신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는 나를 조금 더 아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이미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와서 뭘 바꾼다고 될까?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주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게 하는 지도입니다. 1960년생인 당신은 지금부터 10년, 20년 동안 훨씬 여유롭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운을 가진 분입니다. 그 운을 누릴 수 있느냐는 바로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비우면 내일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고 오늘 나를 이해하면 내일 더 나은 관계가 찾아오며 오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바꾸면 내일 더 나은 삶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구나라고 말해보세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당신은 수많은 순간을 견뎌냈고 수없이 많은 타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사람, 그게 바로 1960년생 쥐띠의 숨은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 당신 자신을 끌어안아야 할 시간입니다.